자, 스프링 웹 프로젝트 이제 파트 4에 들어갑니다. 파트 4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 댓글 처리하고 REST API 만드는 거 요거를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즘에는 이제 이 REST 방식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제로 댓글을 다루기 시작할 건데요. 이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AJAX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AJAX로 브라우저가 있으면 브라우저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브라우저와 서버의 관계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어땠냐면 브라우저가 그죠 서버에다가 보내고 그러면 서버에서 이제 다 결과를 만들어서 그죠 이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JSP가 이거잖아요. 네, 서버에서 JSP에서 이제 결과를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JSP는 사실은 자바 코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자바 코드의 실행 결과물을 갖다가 이렇게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진 애들을 갖다 이제 화면에다 출력하고 처리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AJAX라는 애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AJAX가 들어오면 AJAX는 거의 뭐 웹 2.0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네, 요즘에 웹 3.0 얘기 많이 합니다만. 자, 웹 2.0이라고 불러서 이제 AJAX는 브라우저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브라우저가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HTML5거든요. HTML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태그잖아요. 네, H1 태그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HTML5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HTML5에서는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로 넘어가길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AJAX였던 거예요. 그래서 AJAX와 더불어서 HTML5와 더불어서 이제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 브라우저가 똑똑해지기 시작해요. 네.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브라우저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버 사이드의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웹페이지라고 불렀었고, 그죠? 웹사이트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야지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이제 달라진 거죠. 이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웹 앱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웹앱을 개발하는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뭐 이미 뭐 많이 나와 있죠. 네. 이 웹앱이랑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앱이 막 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앱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개념이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마 모바일 앱일 거예요. 그죠? 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앱이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네,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인텔리제이라든가 뭐, 이클립스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웹앱이라고 이제 부르는 애가 있죠. 네.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앱이라는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세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서버와의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통신이고, 그럼 통신에 대한 거를 갖다가 통신을 하면서 처리해지는 데이터가 많아지거든요. IoT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웹 브라우저에서만 발생을 했단 말이죠. 서버를 호출하는 데이터가.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전부 이런 데서 다 발생하는 거고, 게다가 요즘은 센서에서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쪽이 이제 서버 쪽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쪽의 이슈는 결과적으로 네트워킹이에요. 네, 네트워킹이랑 그 다음에 안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쪽의 시장은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뭐
뭐 gRPC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REST API입니다. RES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EST 방식이라는 말이 있고 뭐 이제 REST풀이라는 용어도 있고 네.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얘는 또 뭐냐? 그죠?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요거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URL이나 URI의 중요함이 되게 커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어떠한 경로가 하나 있는데, 이 경로는, 식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인터넷 세계에서 이거는 하나의 주소가 됩니다. 이 주소는 정확한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는 어떻게 보면 박제되는 애예요. 이 주소는 영원히 변하지가 않아서 이 주소는 영원히 동일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마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존에 저희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의 주소가 있으면 그 상품의 주소는 이거는 완전히 태그예요. 메타 정보예요. 이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에 대한 딱 그 이 태그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항상 이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뭘 가리키게 되는 거냐면 대상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소스라고 불러요. 네. 저희가 이 대상들을 이제 리소스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소스라는 게 있고, 이 리소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CRUD라고 그러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크루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CRU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CRUD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내가 대상은 이 주소로 결정을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거냐. 예전에는 이거를 파라미터로 결정을 했었어요. 쿼리 스트링으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커맨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뭐 cmd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뒤에 있는 값이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웹을 배웠을 때도 뭐라고 얘기들을 했냐면, 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냐면,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른 거 다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쓰는 건 이거밖에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메소드도 있는데? 저 과장님 이거는 뭐 할 때 쓰면 몰라, 나도 안 써봤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뭐로 하는 거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소드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이 메소드라고 불러서 우리가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HTTP 프로토콜에 뭐 put 방식이나 delete 방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 RES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REST 방식을 어려워하실 건 없어요. REST 방식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대상이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동사죠. 네. 어떻게 동작할 거야,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 준 거죠. 네.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RES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어요. 좋아. 어떠한 대상에 어떤 작업을 할 거야 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예전에 우리가 쿼리 스트링을 쓰면 이제 뭘 썼죠? 막 물음표랑 뭐 end랑 뭐 막 이런 걸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조화된 방법의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구조화된 이 데이터는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게, 이제 과거에는 XML을 많이 썼어요. XML이라는 게 태그 안에 태그가 있고 태그 안에 태그가 있잖아요. 또 어떤 태그는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어떤 태그는 뭐 한 번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XML 이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마크업 랭귀지라는 건 구조를 갖다가 문자열로 표현한 게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구조화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마크업 랭귀지라고요. 그러니까 HTML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예,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다. 네, 맞아요. 그 말은 저는 찬성. 네, 하지만 HTML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언어니까 마크업 랭귀지라는 표현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HTML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애가 아닙니다. 네, 웹 브라우저에다가 네가 표현해야 되는 정보, 구조화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XML 같은 애를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좋은 애가 있죠. 제이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객체죠. 객체 그럼 구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조화된 정보를 전달하게끔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XML보다는 요즘엔 제이슨을 더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이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간단한 경우는 이제 사실 뭐를 이용하실 수도 있냐면 텍스트 같은 문자열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죠. 요런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개발하려면 또 이제 뭔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스프링은 이게 REST 컨트롤러라는 API를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이슨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 REST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설치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